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돌봄 이윤숙입니다. 2022년 5월 21일 강원도민일보 소중한 가족 쓰레기봉투 투기는 아니잖아요.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인구 총조사에서 전국 2092만 6,710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312만 8,962가구로 약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약 1,500만 명이 넘는 요즘입니다. 동물과 돌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감 잡으셨나요? 이번 주 오늘도 우리는 돌봄 주제는 바로 동물 돌봄입니다. 그럼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와 이수연이 부르는 Love Me, Love You. 내가 하루만 말을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난 그댈 깨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 빨리 일어나봐요. 우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시작. 나도 그대가 너무 좋아요. 그대라 다행이에요. 그대가 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가끔 그대 슬퍼 보일 때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슬퍼.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자꾸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슬프고 힘든 일 나도 많긴 했었죠. 가끔 생각나 밤을 설치기도 해. 그럴 땐 고이 잠든 그대의 발끝에 내 어딘가가 닿은 채로 잠들어. 근데 그대만 눈을 뜨면은 그리고 나를 부르면 그 순간이 태어나 제일 행복한 날. 난 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를 보채기만 해. 미안.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자꾸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루시와 이수연이 부른 Love Me, Love You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이윤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동물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돌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동물의 돌봄은 지니 PD님이 강력히 추천해준 분야 맞으시죠? 네. 네. 오늘 주제가 유기동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후돌에 왜 동물 돌봄이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동물 키우는 게 돌봄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막 밥 챙겨주고 똥 치워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새벽에 애가 숨을 쉬나 확인하는 그 모든 게 동물도 이렇게 내가 돌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돌봄에 동물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나머지는 다 이해 가겠는데 왜 숨쉬나 확인을 하셨는지 아, 유기묘라?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애가 작고 저보다 엄청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 들어서 그런지 얘가 숨을 쉬나?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귀여워. 근데 이게 약간 사랑스러워. 그 갓난아이를 키운 그 네. 부모의 마음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저희 엄마가. 그쵸. 맞아요. 네. 그래도 갑자기 그렇죠. 오늘 우리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돌봄에 관련해서 오후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함께하실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송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옥천신문에서 인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게스트로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찾아뵙게 된 거는 제가 이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 유기동물 돌봄에 대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부족하나마 그때 당시 경험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깁니다. 임솔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키우기 전에는 다른 동물들을 키우셨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반려동물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랑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사실 첫 반려동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단체에 있을 때는 유기동물은 이제 그 단체에서 보호하는 동물은 이제 되게 많이 만나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으로 입양 간 친구도 있고 아직 단체에서 그냥 보호 중인 상태인 친구도 있고 단체에서 보호 받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된 친구도 있고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케이스를 좀 많이 마주치게 됐거든요. 그때 경험들을 좀 나누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섭외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진 PD님. 아니 우리 왜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또 다른 낯선 동물들을 이렇게 처음 접하면 좀 겁도 날 수 있는데 거기 유기견들이나 묘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아서 우리 사람을 회피할 수도 있고 확 달려드는 아이 그리고 경계성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을 건데 안 무섭거나 뭐 이렇게 마음이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아프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도 뭐 일을 시작할 때 초보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게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막상 만나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납작하게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겪는 게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 그 유기됐다라는 경험도 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경험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있고 많이 상처받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그 경험 때문에 좀 많이 위축돼가지고 이제 사람 너무 싫어, 두려워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더 사람을 갈구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우마다 좀 다르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왜냐하면 아이들 심리나 사람 어른들 그리고 사람들 심리하고 거의 동물들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데 멋있는 몇 년 일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주 오래 일하진 않았고 횟수로는 2년 있었고요. 제가 근데 중간에 몸을 이제 좀 다쳐가지고 잠깐 쉬었던 적이 있어서 이제 지내기는 1년 반 정도.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빨리 파악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요즘 이색적인 동물들도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 집은 도마뱀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유기가 되잖아요. 키우기 힘들거나
그럴 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좀 있죠. 네. 네, 저도 활동가 있을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강아지, 고양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가끔씩 뭐 라쿤이라든지 음. 뭐 북극여우라든지 기니피그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도 난감했어요. 아, 이 동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를 동물보호 단체 활동가들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돌봐야 되지? 뭘 먹여야 되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다시 입양을 보내려고 해도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보내야 우리가 안전하게 잘 보내는 걸까? 근데 입양이 과연 최선일까? 그러면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지?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단체도 난감해했던 적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체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단체가 요새 가장 많이 미는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을 이제 제일 많이 하면서 좀 이런 동물을 키우게 될 기회가 좀 단체를 통해서 정말 뭐 접하시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되신다면은 키우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반려동물은 좀 네. 사지 말고 입양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네. 근데 굉장히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특히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생긴 거랑 또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 약간 전에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한국의 동물, 식물들은 정말 예뻐서 데리고 오면 무한대로 퍼져나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순한 것 같지만 네. 해외 나가면 깡패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동식물들이. 근데 네. 반대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또 우리한테 오면은 생태계 교란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희 동식물들은 갑자기 네네. 생각나서 네네네. 그럼 그런 부분은 생태계도 같이 어차피 유기니까 그렇죠. 네.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마인드로 조금 다가가야 될까요? 입양 말고 혹시 내가 솔직히 이쁘잖아요, 아기 때는. 네. 이쁨에 키웠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번 다가가야 될지 살짝만 언급. 일단은 어릴 때 이쁜 거는 사실 어떤 생명체든 똑같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농장 동물도 있잖아요. 네네. 뭐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도 새끼 때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다 컸을 때의 모습으로 거의 평생을 살고 그 세월이 정말 20년 이상을 산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돌봄을 해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된다. 이 사실을 가장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결국에는 가족이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중간에 관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이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뭔가 저랑 이제 율님이랑 먼저 얘기를 했을 때는 동물 돌봄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도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 있다 이랬는데 이제 율님은 좀 반려동물 돌봄과 그 유기동물 돌봄 이런 어떤 동물 돌봄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반려동물 돌봄은 제가 지금도 저희 강아지를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 저도 지금 아직 매일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동물 돌봄은 뭐 지금은 이제 활동가를 그만둔 상태라서 이제 옛날의 경험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반려동물은 좀 저의 평생 그리고 그 저의 반려동물의 평생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이어간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저의 가족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얘는 나와 이별한다 이거는 없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이제 그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기동물을 다룰 때는 유기동물을 돌볼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지만 저는 임시 보호자고
가족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살아갈 가정을 찾아주고 제가 지금 제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 같은 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뭔가 어쨌든 가족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이 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형태의 애정을 줘야 맞는 걸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제 유기동물 돌봄의 시간에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유기묘 그리고 유기견 우리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유기묘의 사연을 닮은 곡이 있다고 하네요. 군산 남매의 고양이별 듣고 오시겠습니다. 군산 남매의 고양이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이은숙의 오늘도 우리는 돌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돌봄 19회차 주제는 유기동물 돌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율림은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 유기동물 돌봄은 아이가 입양을 가기 전에 잠시 임시 데리고 있는 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입양을 가기 전에 저도 그걸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강아지를 계속 키웠던 사람이고 그 와중에 이제 유기동물도 한번 입양해 볼까도 생각해봤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책임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강아지가 아파서 이제 죽어 나가든가 막 이럴 때 이걸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아직 결혼 전에는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만큼 내가 이 아이를 사랑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대고 갈 때,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당사자들도, 보호하는 보호자들도 정이 들면 떠나보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네. 입양자한테 못 보내고 그냥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은 거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조금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만 짚어주시면. 뭐랄까, 딱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말씀대로 정이라는 게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네네. 당연히 떠나보내는 거는 어렵고, 저도 오래 보던 아이들 집 찾아가면 너무 좋은 일이고 당연히 축하할 일인데도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면 헛헛하고 막 눈물 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거를 계속 되새기고, 그리고 어쨌든 가도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거든요. 네. 뭐 저 가족들이랑 이런 데 놀러 갔어요. 이렇게 친해졌어요. 이런 일 있었어요. 이런 일상 사진들 오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양하신 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받았었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식을 보내주셔야 돼요 했는데 이게 약간 귀찮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기적인 소식 대신에 아예 뭐 그 SNS를 하시면은 SNS 계정에 이제 아이 소식을 올리시는 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아이 일상을 볼 수 있게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일상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일상이 올라오면 그걸로 위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입양은 어쨌든 좋은 일,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잘 완수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늘 되새겼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마음을 진짜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나는 어쨌든 이 아이를 정말 듬뿍 사랑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아이를 잠시 돌보던 그냥 임시 언니라고 했었어요. 저는 제 호칭을 언니라고 했거든요. 본인을 약간 엄마라고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라는 호칭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엄마는 아니니까. 아직 젊으시잖아요. 뭐 그 문제도 있긴 했지만 굳이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나는 그냥 친한 언니,
관계로 더 다가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약간 왜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나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잠시 임시라고 했을 때 정말 온전히 내 새끼 같으면 엄마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미혼이던 내가 어리던 나이가 많다 엄마한테 와 이러는데 그게 아니면 그래 언니라는 그 기준이 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더 많은 아이들을 나는 더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치유해주고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야.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그 마인드로 가면은 많이 힘든 것이 좀 덜어지긴 하겠네요. 좋은데요. 율림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곳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동물은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좋아하기는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동물단체에서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려견 유치원이라는 또 공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유치원은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반려견 유치원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일을 하다가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영업장이니까, 그쵸. 네, 사적인 영업장이니까 좀 너무 영리 공간인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 가정이 있고 이미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아이들보다는 아직 집이 없고 가족을 찾아야 하는 동물들이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 카페가 있다는 걸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거든요. 막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연락이 안 오길래 제가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냥 저 들여보내 달라고. 그래서 손님인 척 찾아가서 사실은 지원하러 왔다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입양 카페 팀장님이랑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취직이 됐었어요. 와, 안 뽑을 수가 없겠네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안 뽑아? 내가 오늘은 난 당장 뽑을 거야.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는데 잘한 짓인 것 같아요. 지금 동물계의 사회복지사님이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네. 좀 방송한 못 지내요. 나 지금 막 부끄러워지는 거야. 아이고. 아니.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아주 옳은 일 하셨는데요. 왜?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입양 카페 근무 경험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입양 카페를 보고 이게 뭐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렇죠. 네, 동물들 카페인가 애견 카페인가? 근데 동물들 유기견을 데려놨나 유기묘나? 네, 그것 때문에 잠깐 혼란이 왔어요. 이게 그냥 네이버 카페에 있는 그 카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차를 마시는 카페인가?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저는 친정이 부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뭐 유치원 이런 거 다 알고 이제 친척 동생도 그쪽에서 일하고 했었는데 입양 카페가 뭐지 했어요.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애견 카페랑은 유사한 듯하지만 조금 달라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애견 카페는 일단 좀 영업장의 느낌이라 그냥 귀여운 강아지를 보러 간다, 놀러 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네. 하지만 입양 카페는 일단 입양 의사가 진짜 있으신 분들이 입양 전에 내가 입양할 수도 있는 동물,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동물을 진짜로 만나러 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입양 전에 실제로 얼굴을 보고 교감을 좀 해보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 일종의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남의 장이자 이제 그 동물들한테는 임시 거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자고 생활을 하니까.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음료를 옛날에는 팔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그 동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조리가 안 돼요. 조리 시설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일하던 곳은 좀 공간이 협소해서 그 분리가 안 됐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음료 서비스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입양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입양 전에 동물을 이제 실제로 만나고 교감을 해보고 본인의 입양 의사를 좀 확인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 의사가 있으신 분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이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입양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단체 쪽에 입양 신청서를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상담이랑 면담을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입양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다음에 진지하게 이제 약속을 해서 입양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죠? 사실 제가 추산치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네. 우선 저희 단체는 하나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단체들이 보통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재정적으로도 그쵸. 그렇고 네, 시설을 이게 수익 구조가 사실 잘 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개인분들이 운영하시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역시 수익 구조 문제가 그쵸.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 동물보호 단체들은 보호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아무래도 입양 전에 좀 만나서 교감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네. 카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보호소에서 좀 만남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마다 좀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동물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는 한번 상처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그러면 입양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교감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 임시거처는 따로 한번 겪지는 않고 바로 가는 건가요? 그 모든 것들이 수용이 되면. 그렇죠. 여기서 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너무 이제 사람과 지내는 게 좀 사람을 너무 힘들어한다, 사회성이 너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성을 좀 길러주고자 저희가 임시보호를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요. 임시보호를 구해서. 근데 이거는 역시 그 애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했었는데 그 입양 카페에 사실 머무를 수 있고 손님을 만날 수 있으면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웬만큼 사회성이 있다는 의미기는 했거든요. 너무 싸납고 막 공격성 있고 이런 애들은 애초에 그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예. 저희가 그 보호소나 다른 위탁처에 이제 따로 이제 지내게 했었거든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입양 카페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입양 의사를 밝히고 이야기가 잘 되면은 가정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임시거처를 지냈다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 몰라가지고 시스템이요. 항상 약간 아이들마다 달라요. 네, 아이들 성격마다 정말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임시거처에 들렸다가 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닌 아이들은 바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양을 하실 분들도 이미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반려동물과 새로 이제 데려갈 아이랑 또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그럼 임시보호소하고 입양이 서로 다른 거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보통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정말 놀랍게도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제가 좀 특별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기억하는 친구가 조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이 다가올 때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지만 막 아유 귀여워 이렇게 막 사람이 만지고 이러는 걸 조금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조심 다가가고 천천히 친해져야 하는 친구였는데 입양을 갔던 가정에서 좀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랑 맺어졌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사람이 다가오니까 이 강아지는 이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보니까 공격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입양하신 분의 손을 무는 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파양이 돼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고지만 저희는 이제 이 아이한테 결국 더 좋은, 더 잘 맞는, 잘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을 새로 가족으로 찾아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상했던 게 돌아온 뒤에 행동이 좀 달라진 거예요, 아이가.
그 전에는 가끔씩 사고도 쳤었거든요. 다른 강아지랑 좀 으르렁 된다든지, 네. 뭐 물건을 망가뜨린다든지, 그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밥을 좀 남기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밥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른 강아지랑 절대 싸우지도 않고 물건도 아무것도 망가뜨리거나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이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얘가 왜 이럴까 이랬는데 활동가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이 공간이 사실 이 아이한테는 임시 거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 아이는 그거를 모르고 여기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편안한 공간이고 입양 갔던 그 공간이 되게 힘든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잘못해서 그 힘든 대로 쫓겨났다가 여길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또 그런 이상한 데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행동 거지를 자기가 알아서 좀 위축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끼리 추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마음이 한번 무너져 내렸었어요. 아 이게 한번 입양을 갔다 돌아오는 게 너무 치명적이구나를 그때 한번 깨달았거든요. 네, 이게 좋은 경험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를 나가는 게 이 아이들은 목표인데 여기를 나가면 안 되라고 생각이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약간 다 같이 입양을 더 신중하게 보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제 오는 아이도 그렇고 이제 가야 되는 아이도 그렇고 입양을 하려고 준비 중인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서로 상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네요. 그렇죠. 약간 네. 뭐지? 아이들도 다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고 강아지라고 다 똑같이 그냥 애교 많고 빨리빨리 다가가도 되고 만져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주고 맞춰주고 알아가려고 노력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입양 보내는 입장에서도 이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러면 가족들은 이런 사람으로 잡아줘야겠다. 이런 걸 좀 신경 써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말씀 들으니까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가 생각나요. 저희 국민학교 때 다니던 시절에 운동에 항상 병아리 판매상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거기서 소중한 조그마한 병아리를 키우면서 그 병아리 아픈 거 그리고 죽어나가면 마음 엄청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나라라 병아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 19회차 주제는 유기동물 돌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만큼 사랑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찾는 그분들이 감싸 안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좀 그렇죠.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감사하기는 하지만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더 크죠. 네. 네, 약간 그 캐치 못하시는 분이 만약에 내가 감싸 안겠다 하시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네.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사실 보통 단체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가들이 옆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옆에서 이 아이를 많이 지켜본 사람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약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렇구나 해도 경험으로 잘 좀 파악하고 계신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구나 하고는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 아이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들으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저도 유기묘를 입양했잖아요. 네. 근데 길거리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얘 성격이 되게 소심하다. 근데 사람의 또 사랑을 원한다 이게 좀 많이 보이니까 뭔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겠는 거예요. 입양을 하고 난 뒤에 얘가 너무 나를 겁내하는 게 보이니까 바로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해서 바로 안아서 뽀뽀도 못 하겠고 그 퍼스널 스페이스 계속 거리를 지켜줘야 하는 게 약간 지금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너무 나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걔는 뭔가 갑자기 어느 날 거인이 날 잡아서 중성화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아 얘가 나를 좀 싫어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천천히 네. 그 아이를 5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네. 그 아이가 따라온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니고 제가 구조를 했어요. 아, 구조요? 유기묘를 네 구조를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네. 그 덧통이라 해야 되나 맞나요? 맞아요. 포에스트리 또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유기묘를 걔를 입양하게 된 계기가 그때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때 많이 임신을 한대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아 얘가 일주일 동안 또 안 보였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걸 걸쳐서 유기묘를 제가 뭐라 해야 되지? 그 포획했다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구조했습니다. 제가 네. 구조. 구조. 네네네. 역시 얼굴이 이쁜 선생님들 역시 마음도 너무 이뻐가지고 아, 무슨 생각했냐면 아, 선생님들 비혼주의죠. 네. 결혼하시면 애들의 그 심리를 왜냐하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고 동물 또한 저도 사실은 동물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키우긴 하지만 동물을 많이 키웠는데 그 마음이 엄마가 되니까 그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회성 그리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우리 박진희 PD님은 얼굴만큼 당차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네. 역지사지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그쵸. 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진짜 꿀팁. 만약 얘한테 너무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면 근데 진짜 마음속으로 고민을 500번 하거든요. 얘를 만지고 싶은데 만져도 되나? 얘를 안고 싶은데 안아도 되나? 근데 그럴 때마다 초반에 많이 생각했던 게 그래 나는 쟤한테 거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나도 외계인이 나한테 다가오면 너무 싫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넘치는 배려심. 넘치는 배려심도 그렇고 궁금한 게 추루는 몇 번 주셨어요? 추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거 진짜 리얼 딴 얘기여서 말을 못하겠는데 추루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추루를 이제 손에다가 묻혀서 계속 이제 이게 내 냄새야라고 계속 교감하고 이렇게,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좀 잘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오면 저리 가. 아니야 저리 가. 저희 엄마도 그쵸. 고양이를 약간 무서워하는 그 저도요. 어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 때는 그게 없었어요. 20대시죠. 네. 20대는 뭐 고양이 검은 고양이 목숨은 9개고 이런 얘기 없었나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들어본 적은 네. 저기 고양이가 아니고 요물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음. 듣고 자라가지고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의 사랑스러운 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다 뉴욕에서 고양이들을 포획하니까 변기에서도 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지금 묘로 약간 돌려서 들어가자 보면 그런 고양이들 들고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말이 많이 변화돼서 길고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맞나요? 들고양이, 길고양이. 도둑고양이에서 길고양이. 그렇죠. 도둑고양이에서 길고양이. 네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쥐를 잡아먹고 새들도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괜찮나요? 일단 생태계의 일환이라서 그거는 인간이 사실 어디까지 간섭하느냐는 저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가 일단 그런 새나 쥐 같은 걸 먹어주는 게 어느 정도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그 개체수 조절에 네. 일단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진다 이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TNR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고 방사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모든 지자체마다 사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할당 예산이 있어서 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옥천도 있나요? 옥천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아, 언제 생겼어요? 올해 생겼어요. 아, 올해 네. 생겼구나. 그래서 사실 아직은 예산이 굉장히 작아서 올해부는 벌써 소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옥천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개체수 조절이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생명체인데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가 인간이 어디까지 관할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도 옳은 행동이 아닌데 그렇다고 반감만 할 수도 없고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살짝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양육자가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까 서로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리고 상처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한 번만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동물이든 사람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다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네. 이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하고 조금씩 접근 방법을 약간씩 달리하듯이 네. 동물을 대할 때도 얘는 어떤 성격이지 조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얘는 좀 천천히 다가가야 되래. 얘는 좀 적극적이어도 괜찮으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해서 약간 템포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기동물도 약간 이런 템포 조절을 우선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 경험적으로 조금 더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임시보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족을 찾는다. 나는 이제 가족을 찾을 때까지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애정을 잘 쏟아주지만 어쨌든 그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항상 되새기시면서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거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조금 나름 급하게 왔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셔가지고 저희 오우돌이랑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저도 사실 뭔가 활동가 때 유기동물이랑 함께 지낸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제 경험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저는 들으면서 네. 한번 활동가의 에피소드를 조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줘도 괜찮겠다 저도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짧았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유난히 좀 짧았어요. 그렇죠? 네, 혹시 많이 다음 주 시간 괜찮은지 방송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낙인을 이렇게 확 네. 잡으시는 거군요. 인천에서는 이렇게 해서 3주인가 오셨어요. 맞아요. 섭외력이 네, 하지만 저는 네. 불러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너무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생명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 맞아요. 경외시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들 참여하셔서 이제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제 유기동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또 시청자 여러분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반려동물 들이실 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임송율 선생님 덕분에 우리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가가야 하는지,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PD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에브리 나잇 노래 들을게요. 자,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는 돌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돌봄하세요.